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카랄의 부주의 탱겐이 사륜안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부주의 탱겐이 나루토 세계관에 가서 이타치를 만나고 사륜안을 개안한 후에 다시 기카 세계관으로 돌아온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탱겐, 자신이 순간 꿈을 꾸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생했던 현실감은 꿈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죠. 탱겐은 이타치와 사스케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지만 일단 자신이 그 세계로 가 있는 동안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었기에 아내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진 않을까 해서 자신의 저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마가 탱겐을 반기며 탱겐님, 예전 고향집에 다녀오신다더니 금방 오셨네요? 찾으시던 것은 찾으셨어요? 라고 물었고 탱겐은 내가 고향으로 간다고 했던 이후 며칠 지났느냐고 물었죠. 히나츠루는 어제 저녁쯤에 가셨고 지금이 점심이니까 아직 하루도 덜 지난 상태라고 하며 탱겐이 지난 날짜도 모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탱겐은 그곳에서 좋기 3달 이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며 역시 꿈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탱겐은 일단 오래 자리를 비우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자신에게 오늘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 뒤 그 정보를 받고 그대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라타공산. 이미 많은 귀살대원들이 발견되었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헬기들의 공격에 당하고 말았다고 죽급의 검사의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죠. 탱겐은 산에 오르자 수많은 기기가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들은 숨소리나 작은 움직임조차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도 이 정도 적 감지가 잘 되었나? 라는 생각에 의아했고 거미 헬기들은 탱겐이 자신들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크크 또 한 명 보냅니다 라고 하며 덤벼들었죠. 그 순간 탱겐은 그대로 일륜도를 뽑아 그 거미 헬기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탱겐은 소리의 호흡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예전보다도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다 탱겐은 앞에 거미줄 헬기술에 걸려 조종당하고 있는 귀할대원들을 보게 되었고 이거 시시하게 모두 당해버렸구만 이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그러던 중 그 귀할대원들에게 걸려있는 실이 어쩐지 선명하게 보였고 뭐지? 이 허접스러운 헬기술을? 이라며 그 거미줄을 쭉 따라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귀할대원들을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 헬기가 있었고 엄마 거미 헬기는 사람의 눈에는 내 거미줄이 보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알고 이곳에 온 거지? 라며 놀랐죠. 탱겐은 무슨 소리 하느냐며 그렇게 제대로 보이는 실을 따라오지 못한 녀석도 있냐며 그대로 뛰어가 엄마 거미 헬기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근처에서는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거미 헬기가 튀어나왔고 감히 내 가족들을 죽이다니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탱겐에게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죠. 그 탱겐은 여유롭게 그 주먹들을 피해버렸고 이거 뭐 꿈속에서 봤던 꼬맹이 사스케보다도 몸동작이 형편없다며 일륜도를 손에서 놓은 뒤 그대로 채수를 사용해 아빠 거미 헬기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탱겐은 마치 자신이 하고 있던 게 이타치에게 배웠던 채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꿈에서 배웠던 게 여전히 몸에 익어있다는 것에 신기했죠. 아빠 거미 헬기는 탱겐의 무지막지한 채술과 더불어 강력한 펀치에 죽급의 검사는 주먹도 이 정도까지 강한 거냐며 충격을 먹었고 탱겐은 글쎄 채술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는지도 몰랐네 라고 하며 피떡이 된 아빠 거미 헬기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탱겐은 그 뒤 멀리서부터 강력한 기기가 뿜어져 나온 것을 느꼈고 그대로 그곳을 향해 뛰어갔죠. 그곳에는 탄지로 네이코가 하이노 루이를 상대하며 분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루이의 강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네이코는 루이의 거미줄에 묶여 포각당한 상태 탄지로는 심한 부상으로 인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그런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가갔고 그대로 거미줄 헬기술을 날렸는데 그 순간 탱겐이 소리의 호흡을 사용해 엄청난 스피드로 그 거미줄을 베어버렸죠. 탱겐은 여유롭게 어이 넌 약해 보이는데 용케 하연을 상대로 죽지 않았구나. 그런데 저 여자 헬기는 뭔데 묶여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저 아이는 제 동생 인간을 해치지 않은 인간의 편이에요 라고 외쳤습니다. 탱겐은 탄지로의 말에 어이 진짜냐?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루이의 거미줄이 탱겐을 공격했고 탱겐은 어이 지금 한창 흥미로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시한 공격 따위 하지 마라 라고 하며 그대로 여유롭게 거미줄들을 베어버렸죠. 루이는
보통 칼로는 쉽게 베지 못하는 자신의 엄청난 강도의 거미줄 혈기술을 마치 실을 베어버리는 듯 잘라버린 탱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탱겐은 계속해서 네이코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러고 보니 저 혈기에게는 어쩐지 다른 느낌이 난단 말이야? 라고 했고, 루이는 자신 앞에 두고도 무시하고 있는 탱겐에게 열이 받아 자신의 최대 강도의 혈기술을 시연했고, 멍청한 것, 한눈을 팔다니 죽어버려라 라고 하며 쏟아냈죠. 그런데 탱겐의 눈에 그 거미줄의 약한 틈이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그대로 그곳을 베어버리니 루이의 거미줄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당황했고, 탱겐은 순식간에 루이의 옆으로 다가간 뒤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루이의 거미줄에 묶여있던 네이코도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탱겐은 불안한 팔로 네이코에 뛰어가 받아줬습니다. 그의 네이코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그때 지원으로 온 충주 신호부가 도착해 그 혈기를 죽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탱겐은 이 혈기에게는 다른 혈기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난다고 일단 이 녀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고, 신호부는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혈기인 네즈코와 귀할대원 탄지로를 귀할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탱겐은 오잉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는 제스처를 취했죠. 그의 신호부는 참 알 수 없는 남자라며 그대로 함께 귀할대 본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귀할대 본부에 모인 주들은 카마도 남매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혈기는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강경파와 그래도 당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는 온건파가 열띤 토론을 펼쳤죠. 탱겐은 내가 직접 이 녀석들이 하얀 혈기와 맞서 싸우고 있는 걸 봤다며 증인이 되어주었고, 네이코는 무심한 척 자신들을 챙겨주는 탱겐을 보며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뒤 우부야키 당주가 나와 네이코와 인간을 지금껏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있기에 귀할대와의 동행을 허락하겠다고 했죠. 탱겐은 그 뒤 환락의 거리에 혈기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그곳을 오랫동안 감시를 해왔고, 아내들을 시켜 그곳에 잠입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았고, 탱겐은 타니로 남매가 잘 지내고 있나 나비어택에 한번 들렸다가 신호부와 마주쳤는데, 신호부는 지금 뭐 한가하시죠? 라고 물었죠. 탱겐은 지금 난 유곽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신호부는 그런 분이 이렇게 한가하게 여길 찾아오시냐고, 안 바쁘면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은 물론 귀할대원들도 실종되었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주라고 했습니다. 탱겐은 아니 지금 난 따로 임무가 있다니까?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후딱 그 임무를 끝내고 유곽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 카마도 남매와 함께 무한열차로 떠나게 되었죠. 무한열차에 탄 탄지로 네이코는 거대한 무한열차에 놀랐고, 탱겐은 화려한 나에게 걸맞는 화려한 열차구나 라고 하며 텐션이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검표원이와 그들의 표를 검표를 했는데, 탱겐은 뭔가 그 표에서 기묘한 기운을 느꼈지만 별일이 있겠나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 보니 모든 승객들은 물론 탄지로까지 잠에 빠져 수상함을 느꼈죠. 탱겐은 그의 열차 곳곳을 뒤지며 혈기를 찾다가 지붕 위에 무언가의 귀기가 느껴져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일 엠무가 있었고, 엠무는 이 녀석은 어떻게 내 수면 혈기술에 걸리지 않는 거냐며 놀랐죠. 그러다가 엠무는 곧바로 발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시연했고, 탱겐은 엠무의 손을 바라보다가 순간 정신이 띵한 느낌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흔들었더니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엠무는 잉? 뭐야? 방금 내 환수를 그냥 풀어버린 거야? 이 녀석 정체가 뭐냐? 라고 당황했죠. 탱겐은 네가 시시한 기술이나 쓰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며 뛰어가 그대로 엠무의 목을 소리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해놓은 상태였고, 열차 안에 숨어 촉수를 꺼낸 뒤 승객들을 위협했죠. 카마다 남매는 마침 잠에서 깨어나 그 촉수들을 베어내며 승객들을 지켰는데, 탱겐은 쳇 시시한 짓이나 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귀기가 가득히 모여있는 열차의 맨 앞칸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탱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엠무의 눈들. 강력한 수면 혈기술을 사용해 탱겐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탱겐은 순간 강하게 그 눈들을 노려봤고 엠무는 역으로 환술에 걸리게 되었죠. 탱겐이 개한한 사르나는 환술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엠무의 환술 정도는 쉽게 풀어버릴 수 있었고 엠무의 환술을 역으로 걸 수도 있었습니다. 탱겐은 이 기술은 뭐지? 상대방에게 환술을 걸어 정신을 파괴시켜버릴 수 있겠는걸? 이라며 자신의 환술 능력을 자학했고, 엠무는 끝도 없는 악몽에 빠져 정신이 붕괴되어 갔죠. 엠무는 꿈속에서 인간의 몸이었고, 자신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뒤 마지막 순간에 뻥이었다며 놀리면서 쾌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또 다른 시한부 환자가 찾아와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은 피를 토하며 뒤를 돌아보더니 너 어떻게 엄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니? 라고 하며 엠무의 엄마가 그를 잡아뜯었죠. 엠무는 엄마? 엄마가 여기 왜 있어? 라며 당황했고 자신 때문에 속아 죽어갔던 사람들이 자신 인간 시절에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의 모습이 되어 엠무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엠무는 속여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엠무의 몸을 뜯어버렸고 엠무는 엄청난 죄책감과 고통에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열차 안에 있던 촉수들이 전부 사그라들었고 엠무는 육체가 열차에서 빠져나오며 여전히 환술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탱게는 아주 화려한 꿈을 꾸고 있나 보구나. 이대로 영원히 꿈에서 깨지 않도록 해주지 라고 하며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무사히 엠무를 퇴치하게 된 탱겐 이대로 임무가 끝나나 싶었는데 순간 열차의 앞쪽으로 엄청난 기계가 느껴졌고 탱겐은 위험해 라고 하며 탄지로와 네코를 양팔에 감싸 안고 그대로 열차 지붕을 뚫고 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열차는 순식간에 어떤 충격에 의해 박살이 나버렸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죠. 열차의 앞에 있던 혁이는 바로 상해사 막하자 엠무의 지원을 왔다가 엠무가 당한 것을 알고 곧바로 열차를 공개해버린 거였습니다. 탱게는 땅에 착지한 뒤 상해나 혁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긴장하며 침을 꼴깍 삼켰죠. 아카야는 내 공개에서 살아남다니 그냥 허접한 검사는 아닌가 보구나. 어디 한번 나를 즐겁게 해줘봐라 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가 탱겐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르란을 얻게 된 탱겐이지만 아직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어느정도 귀칼 세간에 맞게끔 전개를 해왔어요. 아무래도 사르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앞으로의 전개는 원치킨 전개, 오로지 탱겐을 위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